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가 일본의 JSR, 시네치 화학으로부터 수입하는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 수출 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正な審査を経まして、安全保障上懸念がない取引である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最初の案件につきまして、すでに輸出 포토 레지스트와 함께 수출 규제에 들어간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로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 허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강원 전략을 좀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이겠죠. 그리고 일본도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차단하고 막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관련자들 만나면 일본의 거래처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중소기업들은 문제없이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일본에서는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도 기업이 있으니 가장 큰 거래처가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거보다는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차단했다.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상 그거는 금수 조치 아니냐. 거기서 이제 하나 딱 풀어주면서 금수는 아니다. 대내외적 비난을 그렇죠. 좀 면피하기 그러니까 지금 위한 장기로 자기 명분을 보자면은 합리화하죠. 그 조를 하나 움직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는데 우리도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 딱 하나만 풀어준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관리일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전략적으로 강원 그렇죠.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탁 박사님하고 오늘 처음으로 일치했죠. 일치할 줄 알고.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니까 일치되는구만. 진실을 말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포토 레지스트는 우리가 이제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용장 수입을 하겠다는 걸 세 종류를 넣습니다. 세 군데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삼성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면 세 개를 다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를. 근데 하나만 내줬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본 정부 마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왜? 아니 오늘 외무성 관리도 얘기했어요. 위안부 합의 아니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런 문제가 국제조약을 깼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정치적인 사안으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 WTO 자유무역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굉장히 궁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전략물자, 뭐 에칭가스가 북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 계속하다가 우리 판도라의 가끔 손님 하태경 의원이 맹활약을 했죠. 그거는 일본이 수출한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시체말로 깨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되다가 저런 논리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이 아니라 우리는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푼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 포토 레지스트가 하나 푼 거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본 경제 보복 의도는 제2의 IMF 사태를 막게 하려는 것이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발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이제 3차 보복을 또 단행한다면 저는 이제 수출과 금융자본들 이런 쪽에서 흔들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외국계 자본들을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했을 때도 일본이 한일 스와프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돈줄을 죄는 것을 여러 번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고 더 이게 만약에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면 저는 금융 관련한 조치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시그널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들이 같이 유출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뭐 전혀 그런 것은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자꾸 나이브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위험하다. 그래서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대처를 안이하게 했다가는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튼튼한 동맹국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환율 조작국이라든가 어떠한 또 조치를 내릴 수도 있고
또 한일 관계 때문에 국내에 투자한 회사들의 외국 기업들의 또 돈 빼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기업들도 국내에 투자하기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요즘에 그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합니다. 그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현재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위기는 한순간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97년에 그 IMF가 일본에게도 촉발됐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없었는데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기를 연장해 줬었는데 네네.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에 다 갚아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제 한국 정부가 외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 펀더멘털도 튼튼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몇 달 후에 바로 이제 온 것이죠. 그게. 저는 그 이후로 굉장히 상황이 이제 더 복잡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계 자본이 그전에는 대기업이라든가 은행에 이제 주로 빌려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민 금융에까지 다 침투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하금융도 존재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그 금융이 그전보다 훨씬 더 저는 복잡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의구심이 뭐냐면 우리 정부가 과연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자가 너무 시원하게 너무 쉽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한다는 것 그것은 불길한 징조라고 봅니다. 97년도의 외환 위기는 외환 유동성 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제9위의 외환 보유고 사상 최다 액수를 지금 자랑하고 있고 그때의 대한민국 경제와 20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는 다르다. 그래서 IMF가 아니라 IMA 클래스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시네요. 네. 아니 이쯤에서 다른 관점의 판도라를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드디어 정청래 시간이 왔군요. 그럼요. 네. 기다리던 그 시간이 네. 왔습니다. 네. 사실 원래 일본은 작년에 110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국이에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흑자를 보지 않는다면 110억 달러가 아니라 310억 달러가 되는 거죠. 한국은 일본으로서는 고마운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무모하게 벌일까? 쓰시마 섬의 관광객이 99%가 한국인이에요. 쓰시마 섬이 지금 다 문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베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일본 경제도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이 올 거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이건 승자 없는 패자만 있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 무모한 경제 전쟁을 도발했을까 하는 차원에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아베의 대한국 경제 침략, 네. 전쟁 선포, 최종 목표는 땡땡땡땡이다. 아, 네 글자요. 띄어쓰기가 있어요 가운데? 없습니다. 없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헌법 개정. 헌법 개정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드린 거는 일본 내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내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힌트를 주셨네요. 네. 저도 헌법 개정 뭐 그런. 근데 일본 자국에서의 문제고 네, 그러네요. 한국 네. 내에서의 문제죠. 지금 제가 낸 것은. 턱박sak해서 맞추실 것 같은데요. 친일 정권 수립? 컨닝하고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컨닝을 네. 띵동댕 맞습니다. 맞추신 거예요, 네, 한번? 맞췄어요. 역시. 여섯 글자잖아요. 네 글자라며. 친일 정권이다. 친일 친일 정권에다 화나신 거예요? 정답 못 맞추셔서? 자수가 안 맞으니까. 승분성 있으신데요? 네.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한일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일본은 항상 호시탐탐 한국의 친일파든 친일 정권이든 원했고 그리고 일본의 우호적인 친일 정권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죠. 2015년 KBS에서 훈장이라는 제목의 2부작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불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KBS 이병도 기자하고 제가 오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했어요. 도대체 이 훈장이라는 내용이 뭐였길래 불방이 됐느냐 그랬더니 이병도 기자 얘기는 이거예요. 친일파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을 파헤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위에서의 명분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친일파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 방송을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불방이 됐어요. 근데 이 KBS에서 2015년에 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은 뭐였느냐? 1965년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의 모 인사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귀하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과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